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토요일. 이제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대충 질문하신 거 1부 때 큰 타이틀만 이래 말씀드렸는데, 이래 보다 보니까요. 제가 보통 질문을 하면 항상 그때그때 이렇게 메모를 다 해두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한 개가 빠졌더라고요. 그 빠진 게 중국 양회, 그죠? 지금 중국 양회 이 부분이 열려요. 근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계속 말씀드렸죠. 회복 불가능이다. 왜? 중국은 중국 개인의 어떤 그 경제 논리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은 기축 통화를 도전을 한 그 응징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무릎 꿇고 빌고 미국이 용서를 하지 않는 이상은 회복 불가능. 일본도 한 30몇 년 걸렸죠. 근데 지금 중국이 다시 부활을 한다, 살아난다, 그건 절대 불가능이다. 저는 경제보다는 정치 논리로 중국은 봐야 된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모든 기업들은 간중에서 아예 삭제하는 게 좋겠다. 그래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예 거론도 안 하는 편이고, 또 국내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그동안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빨리 회복하느냐가 어찌 보면 미래가 달려있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이번에 중국에서 양해를 했죠. 그럼 이 양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죠? 이게 질문이었죠. 첫째는요, 이번 양해는 볼 필요도 없었어요. 봐봐야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보통 이 중국이라는 이 양해를 하게 되면 항상 마지막에는 그 총리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름 자축을 해요. 자축.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래 비전, 많은 부분을 뻥튀기 해서 막 발표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폐막식에서 총리의 기자회견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자기 스스로가 미래 비전도 없고, 말해줄 것도 없고, 성과도 결과도 아무것도 없다 하고 인정한 거는 똑같잖아요. 폐막식에서 총리 발언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근데 굳이 그거를 갖다가 시간을 투자해서 조사하고 할 뭔가 있었을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거 보나마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뭐라고 했죠? 양해라는 거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회의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아니면 두 개의 단체가 동시에 모여서 한다. 그래서 양쪽 할 때 그런 양해, 그런 의미예요. 중국 양해 하니까 뭔가 말이 좀 어렵게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긴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양해라는 거는요, 중국 인민대표대회, 그리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개를 같이 하니까 그냥 말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양해, 그래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한짝으로 표기하고 이래 하니까 말이 좀 약간 어렵죠. 근데 이거는 어떤 그네들의 어떤 표현 방식이니까 그냥 우리는 언론에서 그냥 쉽게 양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 회의, 이거를 길게 하면 발음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그냥 중국 양해 하면 얘를 표현한다. 이래 보면 될 거예요. 이번 양해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니까요, 의외로 이 시대적인 흐름인가 할 만큼 중국 역시도요,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한테 배당에 대해서 거론을 했어요. 배당 똑바로 해라. 확실하게 해라. 똑바로 안 하면 없애버릴 거야. 잘라버릴 거야. 압력을 가할 거야. 벌을 줄 거야.
체벌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죠? 일본이 성공을 하니까 한국이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전하는 중국도 벤치마킹 하나? 이런 생각. 어쨌든, 그 배당에 대해서 거론을 했다. 이 자체가 약간 좀 신선하다 해야 되나? 이런 느낌? 근데 딱 그 정도죠. 이미 외국인들은 다 떠나고 없는데, 이제 와서 배당 어쩌고저쩌고 떠들어 본들, 큰 의미는 없죠. 근데 또 5%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로 어떻게 성장을 하겠다. 이것도 두리뭉실하고, 만일 소비가 살면 부동산도 살고, 부동산이 살아나면 지방 어떤 뭐 채권 문제 이런 것도 살아날 것이고, 뭐 그 정도 두리뭉실. 그리고 좀 그거 한 거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결국은 중국도 미래에서 살 길은 인공지능이다. 이거를 안다는 거죠. 끝없이 강조하고. 한때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가장 그죠? 선두를 달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 업체였어요. 그런데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반도체, 그죠? 이 수출이나 모든 걸 차단해버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반도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뭐 하려는지, 뭐 자급자족으로 뭔가를 개발할지, 이거는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그렇다. 그 정도로 뭐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죠 한동안 계속 뭐라 해야 됩니까? 기간에 대해서 계속 그 압력이란다. 욕을 했죠. 아주 그죠? 아주 심한 어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니까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 기관들이 밸류업도 방해하고 계속 주 팔고 행포를 부리고 그래 한다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근데 근거는 뭐예요? 근거. 기간이 이제 끝났다. 기간은 영원히 안 돌아온다. 기간이 없다고 봐야 된다. 한 번씩 이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군은 보면 안 돼요. 왜 보면 안 돼요? 왜 항상, 그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가벼운 종목, 이런 것만 자꾸 거론을 해요. 나는 안정되게 중형주, 대형주, 이런 것도 관심 있고 사고 싶은데, 아닙니다. 시기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죠? 앞전에 어떤 분 그런 분도 있었어요. 당장 너랑 나랑은 보는 종목 시각이 틀린다. 그래서 탈퇴를 하겠다. 떠나겠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을 서로 가자. 뭐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모르니까 그냥 성투하시라고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비슷한 질문 같아요. 뭘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좋은 질문 하신 거예요. 때로는요, 누군가한테 상식이, 누군가한테는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그거는요, 똑똑하다, 무식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경험치예요.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거랑, 그죠? 무식한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주식을 10년, 20년 했다 해서 다 똑똑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트만 보면 한 달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비슷한 대화를 한다. 내가 뭔가 익히고 배우려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익히려고 하면 공부를 병행을 해야 된다. 세상을 알아야 되고 경제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그러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요. 기간 수도 없이 들었죠. 그죠? 기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기간을 어떤 시험 문제가 기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적으시오 하면 적을 수 있는 사람 몇 자를 적을까요? 그죠? 몇 자를 적을까요?
한 20년 전쯤에 어떤 그 술집에서 지금 생각했을 때는 막걸리랑 고갈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죠?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는 그 영감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도 그날 주식이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열받고 해서 이 기관들을 막 욕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그렇게 욕을 하고 1시간 내 개그품을 욕을 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너는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게 질문이었어요. 주식시장은 개인, 기관, 외인 이 세 군데가 그죠? 천하 삼분지계 세 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죠? 기관은 뭐야? 네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기관은 뭐야? 가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죠? 그죠? 한 분이라도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기관의 실체는 뭘까? 얘네들은 왜 이럴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거론을 하면요. 일단은 보면요. 그 1월, 그죠? 한 1월 중순인가 한 1월 20 며칠부터 한 3월 초순까지 기관들이 1조 거진 한 7천억 정도 팔아치웠어요. 그 이 기간이 뭔 기간이냐 하면 그 밸류업 하겠다고 열심히 떠드는 이 기간에 기관들은 1조 한 7천억을 팔아치웠다. 이 기간에 외인들은 10조가 넘게 사들였다. 매수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죠? 개인도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 돈들이 뭐 미국장이다, 코인이다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갔겠죠. 그러니까 점점 돈은 빠져나가고 어렵고 힘들고 국내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그죠? 신용 미수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신용이 그죠? 한 18조, 한 5천억 계속 늘어나죠.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죠? 뻥 터지면 또 개인들 뭐 신용 쭉 터져 나가고 기간이라는 건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한 네 군데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잘 아는, 그죠? 국민연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기금, 그 다음에 우체국 보험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 사학연금이란 거는 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이거 줄여서 그냥 사학연금 그러죠. 사학연금 같은 경우만 해도 규모가, 그죠? 한 20 몇 조가 될 거예요. 얘네들도 엄청나게 큰 단체거든요. 그리고 보면 국민연금요. 한 우리가 계속 내잖아요. 연기금은 뭐죠? 연금과 기금. 이 말을 그냥 줄여서 연기금 이래 부르는 거예요. 연기금이란 거는 뭐죠? 강제성이죠. 강제성. 내가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월급에서 그냥 떼나가는 거예요. 강제로. 그죠? 이런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강제성이 있고 알아서 떼나간다는 것은 매달 이 기금은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민연금만 해도 그죠? 천조 시대예요. 천조. 이것저것 해가 계산하기 그냥 편하게 한 1000조로 잡을게요. 1000조로 잡는데 국민연금에서 이야기하는 그 운영방침이라는 게 있죠. 국민연금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운영방침이라는 것은 이야기하면요. 중기자산배분계획이라고 있어요. 중기자산배분계획. 이 말은 국민연금 사이트 들어가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포트폴리오는 얼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각종 연금이나 이런 거를 지급한 게 한 300조가 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국민연금에서 이야기하는 중기자산배분계획은 우리는 2025년도까지
국내 주식 비율을 한 15%로 맞추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이건 자기네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한때 잘 나갔을 때는 비율이 한 뭐 30 몇 프로 뭐 이렇게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 비율을 15%로 맞추겠다 이러니까 계속 팔아치우는 거예요. 끝없이 매도 계속 파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팔아치워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미국 장에도 가고 해외 자원 개발에도 가고 부동산도 사고 쭉 깔아둔 거예요. 물론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분산 투자하는 게 맞죠. 그거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연금인데 주식 투자가 다 날려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그렇게 투자를 잘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잘 운영을 하는데 왜 툭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네 몇 년도 가면 고갈되네 이래 떠들어요. 인구 감소한다고? 고령화 때문에? 뭔가가 그죠? 잘못된 거 있죠. 해외 자원 개발 뭐 한다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뭐 맨하탄에 뭐 부동산 투자해가 손실이 뭐 80%씩 되고 이런 건 절대 공개 안 해요. 국내 주식 팔아가지고 현금 확보한 거 이런 것만 자랑하죠. 그럼 이거 잘했을까요? 잘한 건가요? 상식적으로 쭉 계산을 한 번씩 쭉 해 나가 볼게요. 그러면 2025년까지 국민연금에서 15%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것을 15% 유지를 타겟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대략 계산하기 좋게 국민연금이 한 1,000조다. 그러면 대략 주식으로 할 수 있는 돈은 한 150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몇 프로냐? 14.3%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목표가 15%인데 이미 15% 이하에서 놀고 있어요. 14.3%.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팔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0.7% 정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가면 단순하게 국민연금을 1,000조로 본다 하면 1%, 그죠? 1% 계산할 때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그죠? 15%, 150조의 1%면 한 1조 5천억 정도. 그럼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한 14.3%. 그러니까 지금 한 1조 정도 더 팔았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14.3%니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요. 지금 해봐야 끽 해봐야 살 수 있는 여력도 1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기관들이 뭐 두리뭉실하게가 기관이라 표현할게요. 뭐 국민연금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뭐 공무원 연기금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사학연금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잘 자란 기관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큰 타이틀로 보면 한 요 정도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은 끽 해봐야 한 1조 정도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 되면 국민연금이 어쨌든 제일 큰잖아요. 보통 보면 뭐 공무원 연기금이나 우체국 뭐 보험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얘네들은 단타 잘 안 쳐요. 그리고 대부분의 돈의 성격이 배당 많이 주는 우량주로 그냥 안전하게 그냥 묻어두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국민연금이 보면 저 미국 주식은 몇 프로 될까요? 우리나라 주식은 15%를 유지한다. 근데 현재 14.3% 정도 갖고 있다. 근데 현재 해외 주식은요, 한 30.9% 그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 2배를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다. 근데 만약 미국 주식이 정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에 30%를 투자하고 있는데, 한 300조를 투자하고 있는데, 손실도 엄청나겠죠. 그러면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갈게요. 한국 그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암만 떠들어도 수급의 주체인 기관들이 계속 추팔기 시작하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죠. 아무리 법을 만들고 뭘 하면 뭐예요? 그 행동을 실천하는 주식을 움직이는 이 수급이 엉망인데 기관들이 계속 팔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복현 이 금융감독원장이 뭔가를 진짜로 추진을 하려다 의지가 있다 하면 기업에 대한 제재나 패시브, 인센티브 이런 것만 거론할 것이 아니고 진정성을 보인다고 진짜 이게 가능성이 있다 하면요. 국민연금 운영에 대해서 손을 봐야 돼요. 국내 주식 비중 15% 아니야 이거 더 늘려 해야 돼요. 한 20%, 30% 더 늘려.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죠. 그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게 진정성이 있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죠?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법을 바꿔야 된다. 국민연금 이 법안을 15%가 아닌 상향을 한다든지 강제성을 준다든지 뭔가 조정을 해야 된다. 맞잖아요. 아니 그런데요. 이 국민연금 그 위험한 거를 그죠?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 돈 갖고 해외 주식 30%나 사놨어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 아무리 정부가 뭐 디스카운트 해서 떠들어 사도 다 구라다. 그냥 선거용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거 전까지 지켜보다가 아니면 밸류업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팔아치워야 된다. 그런 상황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선거 기간에도 말밖에 없는 밸류업 떠들어놨는데 선거 만남이 끝나면 이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대국민 사기였다. 주식쟁이들, 그죠? 농락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그죠?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를 15%가 아니고 그 상향을 조정을 한다든지 하면 지금 15%라 그랬죠? 15%를 대략 1%가 한 1조 5천억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20%를 상향하든지 30%를 상향하든지 하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계산이 되잖아요. 아, 요 정도 돈의 규모가 새롭게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이만큼 늘어났구나. 운신의 폭이 있구나. 늘어난 만큼 최소한 주식을 앞으로는 더 이상 팔지는 않겠구나. 계산이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14.3% 정도 되니까 지금 운신할 수 있는 폭이 한 1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어쩌다가 뭐 한 5천억, 6천억 매수하면 그 다음날 되면 여지없이 주 팔아버려요. 얘네들이 단타 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런 법적인, 이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죠?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기관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뭐죠? 기관 비중이 높은 중대형주는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근거예요. 이유예요. 그죠? 얘네들이 매수를 해서 오를 확률보다 갖고 있는 주식 주 팔아가지고 매물 폭탄 맞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 안 된다. 중대형주, 기관 비중이 높은 이런 종목은 손 안 대는 게 좋다 하는 근거입니다. 근거.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저의 생각이 틀렸을까요? 그건 각자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저는 이 부분을 국민연금의 중기자산 배분 계획 이 부분을 읽고 해석을 하고
앞으로 내가 손을 대야 될 종목은 기간 비중이 높은 종목은 절대 보면 안 되겠다.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저의 장기 전략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가능하면 기간이 미보유 없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계속 그죠? 가벼운 종목들을 말씀드린 근거입니다. 물론 법이 바뀌면 저도 투자 방법이 바뀌겠죠. 변하겠죠. 근데 이것은 앞으로의 기간, 그죠? 기간 어떤 움직임 아니면 국민연금의 중기자산 배분 계획이 많이 변화가 있다 하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변할 수도 있겠죠. 네, 이상 제가 생각하는 기간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